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9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XRP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나 리플이 주목할 만한 위치에서 그 시세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파란색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하단 부분이 뚫리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오고 있는, 금요일부터 나오고 있던 이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채널의 하단 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추가 상승력이 오늘 나와주고 이 채널 안에서 일봉이 마감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흐름에 따라서 채널 상단까지 이동하고 이 내려오고 있는 초록색 단기 이평선과 맞물리는 위치에서 이 부분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면 우리가 추가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방향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알맞게 대응해야겠는데요. 자, 리플이 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데에는 지금 엄청난 코인베이스, 미국의 거래소에서의 거래량이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자, 내용을 보시면요.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만에 9,640% 거래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거래량 증가는 최근 ETF 관련된 소식과 또 XRP의 예탁 증서, DR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도입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도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이 리플의 차트에서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의 단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이슈도 함께 먼저 살펴보고 이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리플의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부터 바로 거시경제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연달아서 발표가 됐죠. 보시면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9인 이직 보고서,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업 고용 지수, 실업률까지 쭉 연달아 발표가 됐는데, 자, 어제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일시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지수가 저번 달과는 상반된 수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자, 저번 달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이게 시장으로 하여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나 견고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탄탄하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미 연준이 굳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의 예측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던 건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보다 낮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음번에 있을 미 연준에서의 금리 결정 때는 또 한 번 동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지배적으로 시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자, 여기에 추가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총리와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다음 주에 상호 관세, 상호 무역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라는 건 다른 국가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이 특정국도 동일하게 상호 적용하는 무역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단은 보류됐던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추가 관세를 결정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국가들과도 이 관세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개도국의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될 때 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개도국을 대상으로도 적용을 할 거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그러니까 관세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특정 국가애들만 적용을 할 건지, 이걸 또 관세로만 판단할 건지, 무역 수지들도 반영할 건지,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 최근 나오고 있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인 시장의 호재 소식은 바로 이 비트코인을 미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였고요. 취임 당일날 무려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 중에 이게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장 전체가 이때 기대감에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던 거였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았죠. 첫 번째로 나왔던 암호화폐 관련된 행정명령은 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규제를 검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게 그 전 단계를 시행했다 볼 수 있겠고, 단계별로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는 건데, 자, 현재 미국의 50개의 주 중에서요, 16개, 그러니까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검토 혹은 시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유타가 지금 미국에서 최초로 준비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주로, 유력한 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타주에서 의회 발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요, 주 정부 재무부는 특정 공적 펀드 자금의 최대 5%를 자격을 갖춘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최근 12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총액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 이후에는 줄줄이 소세지처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긍정적인 측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 연준에서 지금 역레포 자금이 그 잔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려 900억 달러 아래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 역레포, 리버스 레포라는 건 이 금융기관이 남는 돈을 연준에다가 맡기고 하루짜리 단기 국채 등을 담보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감소했다라는 건, 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치로 감소했다라는 건 금융기관이 지금 연준에 돈을 덜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이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곳에 투자한다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건 곧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게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은 정말 유동적으로 어떤 변수가 또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정보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확인하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또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리플의 XRP, 규제된 예탁 증서로 지금 투자가 가능해진다 나온 건데요. 자, 이걸 우리가 DR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도 규제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탁 증서를 우리가 DR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자, 지금 ETF와 신탁보다 빠르게 시장에 도입된다. 자, 이 부분이 현재 SEC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면 이 XRP의 DR은 기존의 규제된 환경 내에서 이미 확립된 구조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은 즉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운영 중인 미국의 예탁 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예탁 증서. 미국의 예탁 증서인 ADR은 해외 기업의 주식을 미국의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XRP의 DR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거래소를 통해서 쉽게 XRP를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출시될 XRP의 예탁 증서는 새로운 자금 유입,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거고, 해외 시장 접근성도 커지면서 투자도 다각화된다, 환율 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직접적인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기대감은 바로 이 ETF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최근 리플은 정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이 예탁 증서 출시로 인해서 ETF 상장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면 정말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에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인데, 현물 ETF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의 서류가 모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증권신고서 S-1이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19B-4라는 서류죠. 지금 두 번째 서류까지 제출한 자산 운용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DR 도입과 지금 ETF 추진이 맞물리면서 XRP의 제도권 금융 진입이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ETF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서 SEC 위원장이 교체가 됐고,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교체가 됐고, 지도부들도 마찬가지로 물갈이 됐으며, 또 SEC 내에서 암호화폐 기관들과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던 변호사도 좌천이 됐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SEC가 친암호화폐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ETF 승인이 되겠고요. 일단 현재 미국에서는 XRP나 이 솔라나의 현물 ETF 승인보다 먼저 라이트코인의 ETF가 먼저 승인될 거다라는 예상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건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라이트코인 이후에는 XRP와 솔라나도 연이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설 연휴 때부터 그렇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아지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보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우실 텐데요. 자, 강세장의 전형적인 이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이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의 베어 트랩이죠. 자, 베어라는 건 곰을 뜻하고요. 곰은 투자 시장에서 이 곰이 핥히는 형상을 따서 하락을 의미합니다. 트랩은 함정이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하락 함정이라고 우리가 풀이할 수 있는 거고, 이걸 견뎌내고 나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어떠한 상승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2017년, 2021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상승장에서도 절대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 없고요.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또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이런 베어 트랩 급락이 나왔을 때 패닉 셀을 하게 되면 결국에 차트는 상승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모두 같은 차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갈릴 수 있는 거고, 결국에 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고점을 찍고 나면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매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내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과 조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특히나 코인 시장에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꼭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또 제가 직접 구체적인 타점도 드리면서 도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하시는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DR 도입과 ETF 추진과 맞물려서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초대형 상승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사이클 전체를 바라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